안녕하세요. 타임체이스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 단순히 책만 판다고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집안의 기둥뿌리를 통째로 뽑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신분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생존게임,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선비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자, 여러분. 과거 급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사활을 쓴 장원급 제자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 물론 최종 합격의 영광은 눈부십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우선 조선의 과거 제도는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문과죠. 이 문과에 응시하려면 일단 1차 관문인 소과 즉 생원진사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원이나 진사 타이틀을 얻어야 비로소 2차 즉 본선인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바로 이 대과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지방 유생의 길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이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식년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왕의 즉위 등 특별한 해에 열리는 증강시 같은 비정기 시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회는 3년에 한 번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공무원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었죠. 이 3년의 기다림,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전국의 수재들이 어디로 모일까요? 바로 수도 한양입니다. 당시 조선의 교통 인프라를 생각해 보시죠. KTX는커녕 포장도로도 제대로 없던 시절입니다. 해남 땅끝마을에 사는 선비가 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보통 걸어서 한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까지 걸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목숨을 건 배낭여행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시험 공부도 힘든데 출발부터가 극한의 체력 테스트였던 셈이죠. 시험장에 앉아보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거나 도중에 병을 얻거나 심지어 산적을 만나 모든 것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율곡 이 선생이 쓴 경목요결에도 보면 공부하는 선비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로 건강관리를 강조하는데 이게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히 머리만 좋아서는 통과할 수 없는 첫 번째 관문, 바로 한양까지의 거리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그저 멀고 험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선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첫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을 과거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은 돈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노잣돈 즉 여비가 필요하죠. 수개월간의 숙식비 그리고 집신가까지.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하루 숙박비와 식비가 대략 쌀 서너 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2달을 길 위에서 보낸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책값, 종이값, 풋값, 먹값은 또 어떻고요. 특히 종이는 당시 무척이나 귀한 고가품이었습니다.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종이값이 비싸. 가난한 선비들이 마음껏 글씨 연습을 하지 못한다고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최고급 노트북과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대과 응시 자체가 어려웠고 온 마을이나 문중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똑똑한 인재 한 명을 밀어주는 지금의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형태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장의 살벌한 환경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양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죠. 과거 시험장은 지금의 시험장처럼 쾌적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응시자가 드넓은 공터에 돗자리 하나 깔고 빽빽하게 앉아 시험을 칩니다.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응시자가 너무 많아 서로 어깨가 부딪히고 심지어 답안지를 낼 때 압사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화장실은요? 당연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곳에서 급한 용무를 해결해야 했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햇볕은 그대로 내리쬐고 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논리 정연한 답안을 써내야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였죠. 세 번째, 기상천외한 부정행위와의 싸움.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부정행위가 판을 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나 여러 문집에는 당시의 부정행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협서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책 내용을 베껴 옷소매나 포찜에 숨겨오는 거죠. 지금의 커닝페이퍼와 똑같습니다. 또 차술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답안을 대신 쓰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리시험이죠. 심지어 시험관을 매수하거나 미리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대담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이런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험장에 군대를 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해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직한 선비는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온갖 반칙과 싸워 이겨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오롯이 실력만으로 승부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힘들고 불합리해 보이는 과거 시험이 왜 조선 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과거 제도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즉 노비가 아닌 이상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앞서 말했듯 경제적, 현실적 장벽이 높아 흑수저가 급제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지배계층인 양반들에게는 자신들의 지위가 혈통이 아닌 실력에 근거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피지배계층에게는 언젠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사회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수능이나 고시가 사회적 계층 이동의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는 명확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권세가 자제들이 과거를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 지원도 빵빵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신이나 고위 관료의 자제를 시험 없이 관리로 임명하는 일종의 현대판 아빠 찬스였습니다. 물론 음서로 관직에 오른 사람은 승진의 한계가 있는 등 차별이 존재했지만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 제도의 공정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과거 제도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이상과 현실의 불평등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 불평등이나 기회의 공정성 문제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고민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을까요? 역사는 이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은 단순히 한양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고 극한의 신체적 고통을 인내하며 수많은 불공정과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총체적 능력 평가였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경전만 외운다고 해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관문이었던 것이죠. 합격률이 1%도 채 되지 않았던 이 살벌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어사화를 머리에 쓴 사람들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인재이자 엄청난 노력과 운이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한 영광 뒤에 딱방에 쓴 잔을 마시고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수많은 선비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좌절과 포기하지 않았던 도전 역시 조선 사회를 지탱한 또 다른 힘이었을 겁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은 한 개인의 인생 역전 드라마이자 조선이라는 나라의 인재 선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험난한 여정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 타임체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고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